천룡팔부 12권입니다. 김룡소설 염화도 중 사조용정 매초풍은 살아남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신주음녀 이막수는 사랑의 배신감으로 악독해진 것이었지만 이 아자라는 소녀는 태생부터 악랄하였으니 남원대왕 정무에 시달린 소봉은 바람이 났을 겸 아자와 사냥하러 나왔습니다. 아자는 이때까지 다 회복되지 않아 활시위를 당길 힘도 없었고요. 이때 한 무리의 송나라 포로들이 끌려오고 있었으니 그 포로 중 어리숙한 한 청년이 아자를 보고는 세상에 저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하며 즉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금사빠실령만큼은 강호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죠. 이 포로들은 거란 병사들이 송나라에서 잡아온 것이었는데 병사들이 하는 말이 소봉에게 바치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포로들 역시 대왕님 살려주십시오 라며 애걸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어리숙한 청년은 소봉을 보고도 뻣뻣이 서 있지 뭡니까? 소봉은 여전히 송나라의 그리움과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여 그 청년에게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중대한 기밀이 있사오니 귀를 좀 했습니다. 소봉이 궁금하여 가까이 오라 했고 그 청년은 다가가서는 품속에서 하얀 석회가루를 꺼내 소봉의 얼굴에 냅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석회가루가 만약 눈에 들어간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지만 어찌 소봉에게 녹종기에 위소보나 쓰는 이런 비열한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하여 강력한 장풍을 일으켜 석회가루를 날려버렸고 즉시 병사들이 그 청년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소봉이 다시 그 청년에게 자네는 나를 아는가? 물었더니 청년은 취현장에서 소봉이 죽인 유씨 형제의 자식 유탄지라고 했으며 또 복수를 성공하지 못해 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날 취현장에서는 소봉이 많은 강호인을 죽이긴 했지만 생사가 오고 가는 현장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럼에도 취현장 전투는 항상 후회스러운 사건이었으니 하여 병사들을 물리치고는 포로들 전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탄제만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막상 돌아갈 곳도 없기도 했지만 소봉 옆에서 계속 악담을 해대는 아자가 너무 이뻐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소봉은 유탄지가 노잣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품속에서 돈을 꺼내 주려고 했는데 역근경이 손에 잡히지 뭡니까? 이 역근경은 아주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라 항상 이렇게 품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고는 돈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거든 언제든지 찾아오시게 라고요. 그러고는 아자를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봉이 다시 품속에 넣었던 역근경이 잘못 넣었는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마침 유탄지가 발견했습니다. 하여 유탄지는 옳지 그자가 아끼던 물건인데 내가 감춰버리면 속이 좀 탈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다시 유탄지를 잡으러 와버렸으니 결국 병사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마는 유탄지. 알고 보니 아자가 소봉 몰래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자의 손씀씀이가 얼마나 악랄한지 보여주게 되는데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직살나게 패는 것으로 시작하더니 묶어놓고 말을 달려 공중에 연처럼 뜨게 하는 것도 싱겁다고 느끼더니 하여 쇠로 만든 가면을 시뻘겋게 불에 달구어 그대로 씌어버리자 치지직 소리와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유탄지는 머리통 전체에 무쇠탈이 쓰여진 채 정신을 차렸고 이미 살이 녹아 늘러붙은 상태라 떼낼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자가 유탄지를 불러내 무쇠탈이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줬고 그 와중에 유탄지는 아자가 다시 봐도 이쁘기 그지 없다고 생각했죠. 아자가 유탄지에게 무쇠탈을 씌운 이유를 말해줬는데 소봉이 너를 보면 갈갈이 찢어 죽이려고 할 테니 어쩔 수 없이 씌운 거라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을 시켜 우리 안에 갇힌 사자를 데려오라 했죠. 다시 아자가 그러니 이제 너의 충성심을 보여줄 차례다라며 철장 사이로 유탄지에 머리통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유탄지는 이토록 아름다운 아자에게 나의 충성심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었고 단번에 철장 안으로 머리통을 드밀었습니다. 당연히 사자는 머리통을 콱 물어버렸고 말이죠. 우직근거리며 무쇠탈에 이빨 자국이 나긴 했지만 사자의 치악력으로도 무쇠탈을 뚫을 수가 없었으니 그러자 재밌다고 깔깔대며 박수치는 아자였습니다. 마침 소봉이 다가와서 유탄지를 보고는 누군데 이러고 있냐고 물었고 아자는 형부가 이자의 무쇠탈을 벗겨내면 알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 말에 유탄지는 혼비백산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자칫하다 얼굴 가죽이 무쇠탈과 같이 딸려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소봉은 유탄지가 잔뜩 겁먹은 모습을 보자 저리 겁을 먹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짓 좀 그만하라며 혼내고는 가버렸고요. 하여 아자는 기본 패시브 채찍질을 꺼내 유탄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무려 50대나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 뒤에나 거동할 수 있었던 유탄지는 이제 고된 노역을 하는 곳으로 끌려가 노예의 삶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여 거란족한테는 노예라서 맞았고 같은 송나라 노예들한테는 괴상하게 생겼다고 맞았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아자가 그런 유탄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라? 너 아직도 안 죽었니? 라고요. 그러면서 잘됐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유탄지는 좋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잘도 따라갔습니다. 아자는 한적한 야산으로 말을 달려가더니 구멍이 뚫려있는 작은 목함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목함은 성숙록의 정춘추가 독공을 연마하는 도구로 이름은 신목왕정이라고 했으며 여기에 향을 피우면 독충들이 다가와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목함이었습니다. 실은 자신도 독공을 연마하려고 몰래 훔쳐온 것이었고요. 얼마 안 돼요. 딱 봐도 엄청난 독이 있을 것 같은 거대한 지네가 스멀스멀 기어오더니 목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자와 유탄지는 궁으로 돌아와 이 독충을 항아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유탄지 보고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서 지네에게 물려 피를 빨아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유탄지가 기겁하자 너의 충성심은 어디 갔지? 라고 말하는 아자였고요. 어차피 힘든 노역을 하다 죽을 몸 차라리 이 소조의 말대로 해주거나 죽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항아리에 손을 넣어 지네에게 피를 빨렸습니다. 즉시 지네의 독이 유탄지의 손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아자는 그 지네를 목함 안에 다시 넣어서 즙을 짜냈고 그 즙을 손바닥에 받아 운공을 하니 즙이 손바닥에 전부 흡수되었습니다. 그렇게 독공을 연마하고는 유탄지를 버려둔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느새 독이 전부 퍼져버린 유탄지는 온몸에 극심한 가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여 미친 듯이 긁어댔고 몸뚱이를 바닥에 굴려댔습니다. 그럼에도 사그러들지 않았고 이제는 눈물, 콧물, 침까지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몸을 굴려대다가 품속에서 떨어진 책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 소봉이 떨어뜨린 바로 역근경이었습니다. 이때 유탄지가 흘린 타액은 한 대접이나 되었고 그 타액들로 역근경 책을 적시고도 남았으니 알고 보니 역근경은 물에 젖으면 숨은 그림이 보이는 특수한 약촌물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언급결에 본 역근경에 나와 있는 연마자세와 유탄지의 괴상한 자세가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고 그 순간 가려움증이 빠르게 사라지지 뭡니까? 하여 본능적으로 역근경 안에 있는 자세를 계속 따라했으니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모든 독이 해독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젖어있던 역근경이 다 말라버리자 역근경에 나와 있는 연마자세는 다시 사라져 버렸고 이를 본 유탄지는 이는 부처님이 주신 보물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 보물, 아니 요물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아자였습니다. 아자는 살아있는 유탄지를 보며 또다시 너 아직도 안 죽었니? 했습니다. 하여 이때부터 유탄지를 데리고 계속 독공을 연마하였으니 덕분에 유탄지도 역근경의 자세를 따라하며 계속 연마할 수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역근경도 해독하지 못하는 독충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름하여 빙잠. 그냥 작고 하얀색 누에처럼 생겼지만 이 누에는 냉기를 발산하여 몸에 닿는 모든 것을 얼려버렸습니다. 심지어 빙잠은 약간의 지능도 있어서 아자의 목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쳐 버렸습니다. 즉시 아자는 유탄지에게 빙잠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다행히 빙잠이 지나간 길에는 냉기의 흔적이 남게 되어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유탄지는 뭐가 좋다고 이리 열심히 쫓아가는 걸까요? 빙잠을 잡아오면 자신이 또 물리게 될 텐데 말이죠. 찾아가 보니 한 땡중이 빙잠을 노란 선으로 그려진 원 안에 가두고 있었고 땡중이 혼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빙잠을 곤륜산에서 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배고팠던 땡중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사이 유탄지는 호리병을 가져와 주둥이를 노란 선 안으로 내밀었는데 빙잠은 순식간에 호리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탄지는 재빨리 뚜껑을 닫았고요. 그런데 이 빙잠의 냉독이 너무나 강해 그 호리병마저 얼음덩어리가 되도록 얼려버리지 뭡니까? 이쯤 되면 다시 아자에게 돌아간다는 건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유탄지는 죽더라도 아자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냥 신나서 내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입에서는 야호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하여 아자의 수련실로 돌아와 빙잠을 항아리에 넣었고
이내 어서 손을 넣어 빙잠한테 피를 빨리라고 말하는 아자였습니다. 이때 저였다면 네가 넣어봐 했겠지만 유탄지는 달랐습니다. 그저 대신 소조께서 이 유탄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항아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룡팔부 12권이 끝났습니다.